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 하락장이지만 최근 장세는 정말이지 참 답답함을 감출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다시금 42,000달러 아래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42,000달러 지지에 지속적으로 실패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여차하면 3만 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온 상태여서 무던한 마음을 붙잡으려고 노력해도 참 간단하지는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스위스 금융기업 UBS가 비트코인의 슬럼프는 가격이 폭락하는 암호화폐 겨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는 진단을 내놨습니다. 여기저기서 산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단점이라는 단점 죄다 가져다 붙이면서 개미들의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건데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저렇게 몽땅 그려서 모아다 놓으니까 강도는 생각보다 좀 더 세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려되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 시장이 금방이라도 박살나서 사라질 것처럼 보이는데 이런 와중에도 디파이 프로토콜에는 예치 자산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디파이 총 예치 자산은 960억 달러로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3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증권업계 1위 기업인 미래에셋증권이 코인은행을 만들기로 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미래에셋은 이미 캐나다에서 비트코인 ETF를 출시시켰고 미국에서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곳인데 왜 코인은행을 국내에 만드는 건지 생각할 것들, 분석할 것들 많은 부분들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돈이 몰리고 있는 시장 과연 금방이라도 박살나게 될까 생각할 여지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어려운 흐름을 보이는 것만큼 리플, XRP 역시 상당히 힘든 구간에서 어려운 상황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떨까 싶은 걱정 많아지는 요즘인데 여차하면 지금보다 25% 수준으로 추가 조정을 받으면서 0.58달러까지 후퇴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생각만 해도 짜증나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보다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이 내놓은 분석들이니까 뭘 근거로 이런 험악한 얘기를 하고 있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드가 여기저기서 나오는 것을 보면 이제 머지않아서 반등을 하게 되려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시장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 불안감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휘둘리는 매매보다는 데이터에 기반하는 의사결정이 조금 더 중요한 만큼 여러 소식들 잘 파악하셔서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 차트 흐름 보고 있으면 한숨부터 나오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럴 때일수록 시세 확인은 가급적 안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긴 한데 사람의 심리가 그게 또 쉽지 않다는 점에서 더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청산 물량이 쏟아졌는지 42,000달러 지지를 맥없이 풀어버리고 41,000달러대 중후반으로 후퇴한 상황입니다. 안 그래도 분위기가 흉흉한데 하필 이럴 때 스위스 금융기업 UBS가 비트코인의 최근 슬럼프는 가격이 폭락하는 암호화폐 겨울의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도 내용을 보면 UBS 애널리스트들은 점점 더 많은 요인들이 암호화폐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한다. 암호화폐 가격이 추락한 뒤에 몇 년 동안 반등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세 가지 이유,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UBS는 먼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으로 여겨졌던 비트코인의 매력이 약화됐다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또 블록체인 기술의 결함이 많이 드러났고 여기에 정부 규제가 암호화폐 산업 발전에 저해될 수 있다라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물론 반대되는 전망을 비롯해서 이 시장에 여전히 엄청나게 돈이 몰리고 있고 세상의 관심 역시 크게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들도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암호화폐 분석가 테크데브의 경우에는 현재 약세 사이클이지만 최고가 경신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지금 비트코인 가격과 신규 주소수를 볼 때 시장이 과거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과거에도 가격 고점을 높이고 신규 주소수는 고점을 낮춘 뒤에 랠리를 벌여왔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은 전반적으로 피보나치를 맞춰왔다. 이번에도 약세장에 진입하기 전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것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RSI는 상당한 과매도 상태에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위크핸드들에 대한 물량을 정리하고 난 뒤에 랠리가 벌어져 왔다라는 과거 상황이 이번에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원유 채굴의 상징인 중동의 국부펀드가 비트코인 채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상당히 의미 있는 시그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의 억만장자 기업가인 케빈 오리어리는 최근 암호화폐 분석가 앤서니 폼필리아노와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는 최근 중동 지역을 다녀왔다. 중동 국부펀드들이 비트코인 채굴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 향후 2년에서 3년 동안 이들은 국가 차원의 채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다. 특히 국부펀드들은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 비트코인 채굴에 관심이 더 집중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도 채굴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다만 규제 당국의 승인 말고도 지역사회의 사전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채굴 기업들이 대차 대조표에 비트코인을 추가해야 한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채굴 기업 주식 투자를 통해서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하우스가 1,700만 달러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벤처 캐피털인 트루글로벌 벤처스 4플러스 펀드가 전체 투자 금액 가운데 570만 달러를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인하우스는 2020년 프랑스 암호화폐 거래소 가운데 최초로 시장규제위원회 라이선스를 얻은 곳입니다. 금방이라도 다 죽어나간다라고 봐야 할 시장에 이렇게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걸까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레인 중앙은행에서 최초로 라이선스를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레인 파이낸셜 역시 1억 1천만 달러 규모의 시리즈 B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이번 라운드는 패러다임과 클라이너 퍼킨스가 주도했고, 이 밖에도 코인베이스 벤처스, CMT 디지털 등도 참여했습니다. 레인 파이낸셜은 2019년 초 바레인 중앙은행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받으면서 페르시아만 지역 최초의 허가받은 거래소라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인데, 현재 바레인을 비롯해 터키와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자회사를 두고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라이선스를 얻은 각국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왜 이렇게 대규모의 자금이 몰리고 있는지, 라이선스 기준 등 규제 기준이 명확해지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거리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도 꽤나 의미 있는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국내 증권업계 1위 기업인 미래에셋증권이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든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커스터디를 중심으로 하는 코인은행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비트코인과 NFT 등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을 시작으로 앞으로 관련 투자 상품을 개발하면서 영역을 확대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만간 가상자산 수탁 사업을 전담할 신설 법인을 출범시킬 예정인데, 국내 대형 증권사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자산 수탁 시장에 진출하면서 변화하는 시장에 멍 때리고 앉아있는 대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트렌드에 적응하는 모습으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미래에셋의 이 같은 영역 확장은 단순히 코인은행이 생긴다, 블록체인으로 발을 뻗어나간다, 이런 의미를 더 뛰어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셋 자산 운용의 미국 계열사인 글로벌엑스는 비트코인 선물과 블록체인 기업에 투자하는 ETF를 이미 미국에 출시한 상태입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캐나다 자회사를 통해서 이미 비트코인 ETF를 상장시켜 놨고, 미국 SEC에도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국내에서 미래에셋증권이 코인은행을 만들고 이후에 암호화폐와 관련한 상품들을 만든다라면 그게 어떤 형태가 될지는 너무 분명한 청사진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해외에서 미래에셋이 벌이고 있는 사업 내역을 보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이미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관련 다양한 파생 상품 출시로 시장에 아주 깊게 들어와 있는 미래에셋이 코인 전문 은행을 만든다라는 것은 그래서 더 큰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만큼 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리플 관련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리플 XRP는 비트코인의 하락 횡보 흐름에 맞춰서 여전히 0.75달러 전후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움직임을 내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낮고 별다른 모멘텀도 없다 보니까 심리적인 지지선인 1달러 회복은 고사하고 1차적인 저항선으로 지목된 0.85달러 근처로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플 XRP 시세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XRP는 20일 지수 이동 평균인 0.79달러와 0.75달러 지지선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지만 이 같은 압박은 곧 범위 확장으로 끝날 수 있다. 만약 가격이 0.75달러 아래로 떨어지면 하락세가 다시 시작되면서 0.69달러, 최악에는 0.6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있다. 하락하는 이동평균과 부정적인 RSI는 곰 세력이 우세하다라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가격이 0.75달러 지지선에서 상승하고 이동평균을 돌파하면 1달러 강력한 오버헤드 저항을 향해 랠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크립토 포테이토의 경우에는 주요 지지선을 0.7달러, 주요 저항선을 0.85달러로 제시하면서 XRP 거래량이 낮아서 모멘텀 확보가 어려운 점, 일간 차트 RSI 역시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점, 또 일간 차트 MACD의 경우 지난 금요일 강세 크로스오버를 완료했지만 여전히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점, 이런 것들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황소 세력이 현재 힘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조금 더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표현으로 홀더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FX 스트릿은 리플 가격은 하방 압력이 높아지면서 황소가 0.78달러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곧 하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0.7달러 지지를 못 받을 경우 0.58달러까지도 테스트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RSI가 50에서 멀어지고 있고 더 많은 하방 위험을 가리키고 있어서 약세 신호로 인식돼야 하는 만큼 황소 세력은 0.78달러에서 지지를 더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 단계로는 0.7달러 부근 지지선까지 후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경우 올해 최저점을 다시 테스트한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0.58달러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감정을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면 0.78달러 지지를 유지하면서 빠르게 0.84달러까지 반전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에 0.88달러 회복에 대한 시도 이후에 200일 단순 이동 평균과 55일 단순 이동 평균이 교차하는 0.95달러에서 곰 세력에게 한 방 먹이는 시도를 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FX 스트릿의 경우에는 연준의 거시경제 정책 변동 가능성에 대해서 살짝 언급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연준의 계획처럼 3월 첫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지 못할 경우에 이 같은 XRP의 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설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빠르면 1월 FOMC 회의, 늦어도 2월 초 각종 경제 지표 발표를 통해서 연준의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산업이 확장하는 것을 보면 확신을 갖기에 충분한데 시세가 빠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기에도 충분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택은 투자자 본인의 몫이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에 근거한 의사결정은 후회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 잘 챙기셔서 시장 대응에 잘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토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드였습니다.